세상에 이런 물질도 있어요. 병의 액체인데 병에다 이렇게 담아놓으면 그 액체 전체가 빨간데 한참 있다가 그게 조금씩 파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그게 완전히 파란색으로 되지요. 그러고 잠시 있다 점점 또 빨개지기 시작해서 완전히 빨개져요. 이게 이제 소위 화학시계라고 하는 건데, 일리아 프레고진이라는 러시아 생물학자가 이거를 발견해서 그 발견 자체만으로 노벨상을 받았죠. 그 사람은 이제 자기조직화를 연구한 사람인데, 자연계라고 하는 게 우주 전체 법칙은 엔트로피가 증가예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뜻은 쓸모있는 게 다 무너져 내린다. 시계로 말하자면 태압이 계속 풀려간다. 자연계의 법칙은 그거예요. 우주가 137억 년 전에 생겨났고 그 전이라는 거는 없어요. 시간도 공간도 의식도 신도 자연도 개념도 철학도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때를 생각하는 건 망상이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우주는 137억 년 전에 시작했죠. 그리고 지금까지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운행을 해왔어요. 이 우주가 생긴 이래로 기적이라는 거는 한 번도 없었어요. 어느 구석에서든지 모든 게 다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합리적인 것보다 더 강한 표현은 합당한 것이 생겼어요, 우주에. 합당한 사건만 존재한다. 신라 선덕 여왕 당시 비가 안 와서 온 나라가 농사가 안 되고 2년째 계속해서 선덕 여왕이 기우제를 지냈어요. 기우제를 지내는데 웬 거지가 그 기우제에 넘석거리는데 선덕 여왕이 밥을 한 끼 줬죠. 그걸 다 먹고 거지가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이렇게 왕께서 나한테 친절을 베푸니 내가 은혜를 갚겠다 하고 기우제를 지낼 때 그 불을 피우는데 그 속에 뛰어들어갔어요. 뛰어들어가서 자기 몸을 하늘에 바친다. 그러자마자 소나비가 계속 와가지고 2년 된 가뭄이 사라졌는데 그 당시 이제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는데 그거 기적 아니에요. 그냥 합당한 이유. 또 어떤 도사들은 체질이 가난한 사람 집에다가 부적을 하나 딱 붙여놓고 이제 너는 가난은 떠날 수 있다. 정말 이게 부자가 됐어요. 이것도 기적 아니에요. 그냥 합당한 이유가 있죠. 또 어떤 사람이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어요. 이것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 거니까 이거를 기적이니 무슨 신통력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자연계에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정답을 알지 못해요. 신비라는 것은
인간이 모를 때 신비고 알면 그냥 합당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신비다, 기적이다, 뭐 이런 일은 있어요, 세상에. 이변, 참 희한한 일이 일어났다. 그건 이변이 일어났다라고 그러죠. 이변은 기적이 아니고 그냥 희귀한 사건이에요. 확률적으로 희귀한 일이 우연히 발생했다. 근데 거기다 덧붙이게 되면, 어느 무당이 구슬했더니 이변이 생겼다. 또 어떤, 목사가 기도했더니 병이 났다. 이런 것들은 기적이 아니라 그냥 자연계에서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생겼다. 그런 일이 발생했다. 주역이라고 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거를 추리하고 계산해내요. 우리가 이제 빅뱅 저는 무엇이냐? 저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빅뱅 이전에는 개념이라는 자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오랜 세월이 지나서 몇십억 년이 지나니까 생물이 우주에서 생겼어요. 생물이 생긴 것도 합당한 이유에 의해서 자연 발생한 거지 누가 코에다가 바람 불어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런 원시신앙을 버려야 자연을 탐구하고 자연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게 너무나 많아요. 쉽게 생각해서 문제 자체를 지우고 그러면 행복하긴 해요. 문제를 없애니까. 그렇지만 답은 영원히 모르죠.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거죠. 중세 때는 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라고 말해갖고 갈릴레오는 평생 구금당했죠. 그 당시 마녀 사냥으로 수십만이 화형을 당했어요. 이 기원전 아리스토텔레스는 달을 관찰하고 달이 금음달이 됐든 초생달이 됐든 간에 달은 이렇게 요런 모양이 되거나 혹은 이렇게 잘라서 이런 모양이 되거나지 이렇게 직선으로 돼 있는 법이 없어요. 다른 이렇게 둥그렇게 그걸 보고 이건 몇천 년 전 철학자가 둥글구나 치고는 과학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유가 있어요. 콜럼버스는 바다에 나가서 만안경으로 바다를 보는데 안 보이던 배가 탁 보여요. 만약에 이게 평평하다면은 저 끝까지 보일 텐데 안 보이다가 불쑥 튀어나와요. 그리고 세상을 보면 둥그스름하다는 거.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는 걸 짐작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로 언제 그 탐험을 하고 싶어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여왕이 내가 비용을 낼 테니 나가봐라 해서 이 사람은 이제 뛰어들었죠. 그 당시 서해 바다는 계속 가면은 절벽이 나오고 그 밑으로 물이 다 떨어지는데 그 밑에는 지옥이 있다. 그것도 교황청에서 지어낸 말이에요. 이 콜럼버스는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근다. 절벽이 있다면은 비가 나서 바닷물이 이렇게 요즘으로 말하면 쓰나미가 있을 리가 없는 거죠. 그쪽으로 나가니까. 과학적으로 추리해서 지구는 둥글고 그 생각을 하고 이제 배를 띄웠지요.
몇 달을 항해한 끝에 어느 주변에 섬이 하나도 없는 지역에 도달했을 때 쇳덩어리를 밧줄로 매서 깊이를 쟀는데 끝없이 내려가니까 선원들이 다 겁을 냈죠. 가자. 그냥 우리 배는 얕으나 깊으나 떠 있는 거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래서 선원들은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지옥이 나온다고 못 가고 그랬지만, 갔더니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우리 인간의 신경의학자들이 인간이 갖고 있는 윤리, 도덕이라는 거, 앞으로 우리 척추마비자가 마비된 사람이 척추를 고쳐요. 그냥 신경선 하나 갈아 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도 내가 요즘 짚고 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이빨도 이제 앞으로 한 9년 정도 있으면 새 이빨을 나게 하는 방법이 나와요. 그게 줄기세포. 그리고 우리 뇌라는 거, 지금 뇌경색으로 중풍 걸린 사람 혹은 뇌가 잘못된 사람은 줄기세포를 주입하면 되는데 그거를 거기에다가 잘 제자리에 융단을 깔듯이 깔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주사를 하면은 그 세포들이 뇌로 찾아 들어가서 제자리에 가서 다 자리를 안착을 하죠. 우리가 뱃속에서 태어날 당시 머릿속에서 이 해골 속에서 뇌세포가 생긴 게 아니에요. 다른 데에서 생겨가지고 뇌로 줄지어서 이동을 했어요. 민족의 대이동처럼 이동해서 뇌에 적당한 자기 위치에 가서 다 안착을 한 거죠. 근데 이것도 그동안 금지시켜가지고 이거는 생명은 인간 마음대로 다루는 게 아니고 이게 줄기세포를 만드는 건 죄악이다 해서 막았어요. 그러던 게 이제 이렇게 조금씩 풀려나가다 보니까 이제는 장님이 보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이빨 다 빠진 사람도 임플란트가 안 되는 할아버지들이 있어요. 뼈가 물러갔고 그런 사람도 이제 그거 주사 놓으면 몇 달 있으면 이빨이 나고 원래 이빨은 3번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이 힘이 없어서 2번 나고 마는데 그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치매 환자가 정신 차리고 이런 식으로 과학은 계속 발달하죠. 과학이라는 것은 길이 있으면 가보는 거예요. 거기는 가면 안 된다. 이거는 엄마들이 어린애 다칠까봐 그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자꾸 안 돼로 시작해서 어린애들이 조금 크게 되면 반항을 하고 자기가 알아서 하죠. 우리 인류가 길이 있으면 가야 된다. 그것은 과학 정신이지. 거기에 종교니 철학을 갖다 붙이면은 인류를 손발을 묶는 거예요. 옛날 철학자들이 행복과 진리는 병행할 수 없다. 진리를 추구하다 보면 행복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는 거고 또 행복을 추구하다 보면 진리에 대해서 눈 감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요. 그런데 진리는 영원히 진리예요. 우주가 생긴 이래로 진리가 바뀐 적은 없어요. 그거는 신통력을 부리는
도사가 됐든 무당이 됐든 목사가 됐든 교황이 됐든 그 누구도 자연의 법칙은 그냥 그대로 존재하고 흘러가죠. 자연계가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 스타트rek에 보면 전송이 나와요. 사람을 뉴욕에 보내려고 하면 뉴욕에다가 1초 만에 보내지요. 그 어린애들한테 내가 요즘도 가끔 물어보는데 마음먹은 대로 순간으로 이동하는 그러한 힘과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어떤 여자는 투명 인간이 되고 싶다. 투명 인간과 뭐에 써먹어요? 아무도 못 보는데. 또 어떤 사람은 미래를 영원히 바라볼 수 있고 싶은데 그거는 또 본능하게 기다리는 거예요. 미래 아는 않아요. 미래가 그렇게 판에 박힌처럼 돼 있다면 사는 게 지겨워요.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살고 싶다. 영원히 못 살아서 그렇지. 살아봐요. 영원히 사는 것처럼 지독한 벌은 없어요. 잠시도 쉴 수가 없이 그냥 계속 의무적으로 살아야 되죠. 그러고 저러고 이 많은 사람한테 통계를 내봤더니 순간이동이 가장 좋다. 뭐 어디든지 자기가 가고 싶은 은행 금고 속으로 싹 들어갔다가 돈 다 가지고 나오고 가지고 나올 필요도 없어요. 거기다 놔두면 돼요. 그냥 자기 거니까. 뭐 나 어렸을 땐 친구들이 다 모이려면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보냈고 조금 크니까 이제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전화기라는 게 나오고 옛날에 백색 전화 뭐 무슨 이제는 휴대폰이 나오고 그 전에 도시 폰이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은 지구 뒤에 있는 사람하고 통신이 돼요.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 가려면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그것도 앞으로 100년 이내로 없어져요. 그냥 갈 수 있어요. 그 양자전송이라고 그러는데 양자전송이라고 하는 거는 조건이 있어요. 그걸 이제 양자복사라고 그래요. 보통 복사하면은 원본은 남아 있고 복사된 게 나오죠. 근데 양자복사는 복사와 동시에 원본은 없어져요. 없어지고 보내는 곳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이동한 거나 마찬가지죠. 실은 그게 이 속에서 모든 정보를 양자 정보를 흡수하는 순간 복사가 된 거예요. 딴 데다가 뿌리니까. 그 먼 데다 뿌릴 수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해갖고 아주 적은 거리를 이동하는 건 진작에 성공했어요. 1cm 정도로 이동인데 1cm라는 게 우리 사람이 볼 때 1cm는 굉장히 가볍지만 양자의 세계에서 1cm라는 것은 많이 먼 거리예요. 그거를 한 공간의 한쪽에서 없어지고 이쪽에 출현한 거죠. 1km까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인간 전체를 할 때 정보량이 워낙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도 100년 이내로 나와요. 그거 옛날 신선들은 축지법으로 태산을 순식간에 넘고 나는 어려서 축지법 쓰는 사람 봤어요. 냉도사라고 그 사람하고 같이 길을 걸어가 봤는데 속도가 100m 달리기 속도예요. 대단한 기적이지요. 그런데 그것도 다 자연계에 있는
원리에 의해서 합당하게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지. 뭔가 우주에 이변이 일어난 건, 희귀한 이변이 일어난 건 맞지만, 그건 기준이 보통 사람인 경우하고 비교하니까 이변이지만, 신선들은 매일 하는 거예요. 박신선 전화기 없이도 말해요. 막걸리 한 통 들고 지리산으로 오게 하면 구름 타고 오고, 그렇게 산다고요. 최근에 나는 아침에 깨자마자 일단 현장 파악을 해요. 내가 현재 살아있느냐, 의식은 있느냐, 나는 존재가 뭐냐, 내가 아는 건 뭐고, 내 정신 영토의 크기를 꼼꼼하게 다 확인해요. 이름이 뭐고, 난 재산이 뭐고, 친구가 누구고, 나이가 뭐고, 다 사는 데가 어디고, 처음 더 조사하는데, 그 수억 가지 사항을 1초 만에 다 알아요. 1초 만에 깨는 순간 알지요. 그걸 이제 의식이라고 그래요. 그 의식이라는 게 이게 대단히 신기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그냥 사람이고 걸어다니고 그러면 사람인 줄 아는데, 나는 사람이면서 사람 아닌 사람을 판별할 줄 알아요. 소위 그거를 이제 영성이라고 그래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동물인데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영성이 발현돼요. 그렇게 되면 그때는 동물이 아니고 반은 인간, 반은 신 상태로 발현이 되죠. 이거를 최초로 연구한 학자는 이제 과학자들 중에 일리아 프레고지는 사물이 어느 정도 복잡하게 구조를 갖게 되면 생명이 거기서 발생한다. 발현이라고 이래요. 과학자들이 현대과학에서 발견한 2대 신비 중에 첫째가 발현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양자 얽힘인데, 양자 얽힘은 둘이 같이 있던 물질 두 개를 분리해 놓고 이거를 우주 저 멀리 보내고 여기에다가 변화를 주면 그 변화한 것이 저쪽 우주에 있는 것까지 즉각 반응을 해요. 아무리 멀어도 즉각이라는 거. 보통 정보는 광속도 이상을 넘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광속도를 넘고, 최근에 실험한 바에 의하면 광속도야 30만 배 정도로 정보가 전달되는 것을 관측했는데, 그건 관측키가 잘못돼서 30만이지 수억조 시간이 안 걸려요. 그것은 다수 집단이 여러 방향으로 헤어졌을 때도 확인이 되고, 소위 인연이라고 하는 건데, 부모가 꿈에 불길한 꿈을 꾸면 멀리 나가 있는, 해외에 나가 있는 자식이 아픈 경우는 아주 흔해요. 이것도 양자 얽힘에 들어가요. 그런데 양자 얽힘 그것과 발현 두 가지 신비인데, 이건 신비고 이변이지만 기적은 아니에요. 그냥 늘상 자연계에 있는 거죠. 출발 자체가 그렇게 괴상한 동화, 신화, 신앙 이런 걸로 출발하면은 나는 답을 알고 싶지 않다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샤타 내리고 보는 거죠. 일단 시야를 넓게 펴서 뭐든지 우주 대자연은 합리적으로 운행한다. 내가 태어나 봤더니 지질이 가난하다. 태어나 봤더니 재벌 집안이야. 이거는
주사위 불려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재벌 2세는 재벌 2세인 그게 합당한 이유가 있고, 나처럼 가난하고 병든 아이로 태어났을 때는 그만한 또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우연이다, 운명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운명이라는 것도 있고, 기적이라는 거, 이변이라는 것도 있지만, 다 자연계에 합당하다. 그러니까 인간이 알고 모르고의 문제지, 모르게 되어 있다. 또 알아서는 안 된다. 이런 건 없어요. 인간은 자유롭지요. 진리에 대해서는 자유롭다. 자,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주제인데, 우리 뇌를 많이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에 양심이라는 게 따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태어날 때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얘기죠. 어떤 사람은 좀 나쁘게 태어난 경우도 있지만 그건 뇌의 구조에 따른 거지 영혼의 구조는 아니에요. 그리고 인격자, 공자 같은 사람, 소크라테스나 이런 인류의 성인들도 도덕에 관한 하는 훈련이에요. 훈련해서 나쁜 짓 안 하고 계속 수련한 덕에 그런 인격에 도달한 거죠.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거는 신경생리학적으로 만들어지고 안착되고 고착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착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영혼이 착하고 이런 것 없어요. 그냥 자연은 모든 것에 개방되어 있죠. 이렇게 대자연이 평등하다는 관점에서 자기 운명을 보면은 운명 개선에 희망이 있어요.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괜한 생각하면은 자기가 자기를 막죠. 자, 여기서 인격이라는 걸 조금 구체화해봐요. 옛날 우리 원시시대 때 집이라는 게 없었고 과일 따먹으면서 동굴 속에서 살 때, 그때 이제 어떤 성인이 주역의 회상을 보고 집이라는 게 있으면 참 편리하겠다 해서 집을 만들었어요. 그게 바로 뇌천대장켜를 보고 만든 거예요. 농사 지으면 좋겠다. 따먹고 다니지 말고 우리 집 앞에다가 씨를 뿌려서 나면 그거로 따먹는 게 훨씬 낫다 해서 한 게 풍레이. 그것이 이제 주요 원전의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죠. 옛날에는 배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나무가 물에 뜬다는 걸 보고 그거를 이렇게 호흡을 파고 밑을 뾰족하게 만들고 물속을 다니게 만드는 거, 풍택 중국에서 비롯됐죠. 나무가 물에 뜬다는 건 풍수환이고, 요즘에 총이 있지만 옛날엔 총 대신 활이 있었어요. 이거는 화택규에서 나왔어요. 이렇게 옛날 그 원시 철학의 그 모델은 주역의 괴상에 다 있죠. 이 주역의 괴상을 풀어보면 빅뱅에서부터 우주가 끝날 때까지 모든 단계는 64단계를 거치는데 그 64단계를 낱낱이 계산해서 괴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우주는 제일 처음에는 지천태였어요. 이거는 빅뱅. 우주의 전체는 처음에 좁쌀알보다 더 작은 곳에
우주에 있는 모든 별, 수억 쪽의 별들이 뭉쳐 있었어요. 그것이 대단한 압력으로 뭉쳐 있었는데 폭발해서 별들이 생겨났어요. 이거는 그 생겨나가는 과정은 수학적으로 아주 정밀하게 계산돼 있어요.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이것은 신이 있으라 하며 있었다. 절대 그렇게 돼 있질 않아요. 그리고 양자 복사, 뭐 하나가 탄생시키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이 있어요. 자기는 소멸한다. 나는 어려서 이런 모습을 봤어요. 거미가 제법 큰 거미인데 그 거미를 이렇게 보니까 그 안에 좁쌀알보다 훨씬 작은 거미들이 와글와글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엄마의 몸을 먹고 태어나는 거예요. 또 그거보다 더 빠르게 전갈은 아예 짝짓기 하고 나서는 바로 먹어버리죠. 먹어버리고 이거는 양자복사하고 많이 닮았어요. 신이 우주를 만드는 순간 신은 없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결론이에요. 그 원본이 존재하고 복사된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완벽한 창조가 안 되죠. 완벽한 창조이기 위해서는 이동해야 돼요. 빅뱅 이전에서 빅뱅 이후로 이동. 그러기 위해서 빅뱅 전의 사건은 없어져야 한다. 이것이 이제 과학의 결론이고, 과학은 참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이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는 과학이 이거를 발견하기 전에 이미 그렇게 되어 있다, 자연의 구조. 그거를 얘기했고, 또 우리 인간 정신에 관해서도, 인간의 그 정신의 자유성, 구조에 의해서 기능이 발생한다. 이것을 이제 프로이드가 이어서, 더 과학적으로 탐구를 했죠. 최근 뉴스, 일어나면 하는 내가 도대체 뭐냐. 나는 창신동에 살고 2층이고 어젯밤엔 이런 있었고 하여튼 생각하면 1년 전도 알 수 있지만 그럴 필요도 없이 불이 착착 켜지면서 영역이 밝혀요. 키고자 하면 10년 전, 20년 전 일도 낱낱이 재생시킬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뇌를 가지런히 여자들 머리 빗질하듯이 그걸 잘 정리해 놓고 더군다나 주역의 분류에 의해서 잘 정돈이 되면 기억력은 무한대로 늘어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침에 깨서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러면 살아있다라는 뜻은 의식이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의식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된 신경정신을 말해요. 확장이 안 되고 어느 희야로 시야가 좁아지면 기절을 해요. 우리가 기절하지 않는다는 거는 넓은 시야 속에 있던 거고, 의식불명인 거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또 자기 존재를 인지를 해요. 나는 경험도 했어요. 병원에 간다, 뭐 어쩌고. 그때는 이미 이제 병원에 이동 중에 있었지만, 나한테 내 주변에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꺼지기 직전까지 한 점에 내가 모여 있을 때죠. 그거를, 과학자들은 발견을 이미 했죠.
호먼 크루즈라고 하는 점. 호먼 크루즈 자체가 의식은 아니에요. 그것이 어느 이상으로 확장됐을 때, 즉 뇌에 불이 켜졌을 때, 나는 존재한다. 그 나라는 게 호먼 크루즈예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 나를 보고 있는 존재가 있다. 그게 신이에요. 우리 인간은 모든 생물이 그렇지만 자기를 속이는 진화 과정을 거쳐왔어요. 왜 자기를 속이느냐? 행복하라고. 인간이 못 견디는 건 이거예요. 도인과 속인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누구나 자기 영역이 있어요. 어린애들의 영역은 요만해요. 이렇게. 어른이 되면 영역이 조금 커지죠. 이렇게. 왕 정도 대통령이 되면 영역이 상당히 넓어져요. 공자 같은 성인은 상당히 넓죠. 그런데 이 원이 무한히 넓다. 인간이 감당을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그래서 축소를 시켜요. 그래서 누구나 인간은 고향을 그리워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유가 뭘까요? 또 동창생을 만나면 반가운 이유가 뭘까요? 고향 사람을 보면 마음이 기쁜 이유가 뭘까요? 과거라는 거는 안전해요. 어떠한 과거라 하더라도 그거를 과거를 생각하는 있는 사람이 볼 때 지금 나는 존재하고 과거는 과거예요. 그리고 난 과거를 안심하고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고향이라는 거. 나도 고향이 있는데 신계동, 용산구 신계동에 어렸을 때 놀던 곳인데 가보면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벌써 다 그 지역을 떠나갔죠. 시골이라는 데는 몇십 년 있다가 가도 다 고향 사람이 있어요. 그 고향이 또 단골이라는 데가 있어요. 어느 술집에 30년 전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는데 30년 있다 갔더니 그 장소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 주인도 그대로고. 여기에 있구나. 나의 과거는 살아있구나. 다만 그 사람이 날 기억을 못해요. 난 반가워서 악수하고. 근데 그 사람, 그게 용건이 뭐예요? 참, 내가 그 사람한테 팁도 많이 줬고, 물건도 많이 팔아줬고 했는데 날 기억 못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한계는 이렇게 작다 이거예요. 나는 50년 사람을 만나서 거리에서 악수하면 한참 더듬어요, 이 사람. 설명을 한참 하면, 그 사람이, 그분이에요. 형, 그분이 아니고 나라고요, 형님이고,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인간은 영역이 좁아요. 그런데 그거를 무한히 느려라 하면은 좋을 것 같지만 겁나요. 점점 고독해지고. 그래서 자기 살림살이 범위 내에 있어야 좋아요. 그 CNN의 창시자 그 사람은 미국의 제주도 4배만한 땅을 갖고 있어요. 4배만한 땅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 회장도 제주도만한 땅을 갖고 있어요. 미국에. 그런데 너무 크니까 실감이 안 난다 이거예요. 정원이 강원도만큼 넓다면 그게 정원이겠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정원이 이렇게 아름답게 있고 거기에
경치 좋은데 풀밭이 있고 그러면 거기 있으면 행복해요. 우리가 고향이라고 하는 게 어느 작은 영역이고 어느 시절에 국한돼 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죠. 고향이 괴상으로 뭘까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뜻이 있고 뜻은 지옥의 괴상으로 번역이 돼요. 이게 고향이에요. 고향. 프로이드는 잠재의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드. 우리는 태어난 이래로 모든 역사가 중첩되고 보관돼 있어요. 그것이 고향, 우리의 고향이에요. 어린 날에. 그리고 그 고향은 보존하고 싶어요. 나는 울산에서 한 몇 년 산 적이 있는데 굉장히 고생스러웠던 시절인데 지금도 울산 사람 보면 고향 친구라는 생각이 딱 문득 들어요. 과거 그렇게 살았지. 그 6,000원밖에 안 하는 장어 한 마리면 막 행복해하고 그랬어요. 그걸로 막걸리 마실 수 있었으니까. 그게 이제 고향이에요. 누구든지 다 고향이 있고 자기 고향은 우리 인류의 고향은 과학적으로는 아프리카예요. 그런데 민족마다 다 자기 고향이 있어요. 누구는 팔레스타인, 뭐 누구는 어디에서 다 고향이 있고 그거를 총칭해서 에덴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누구나 자기 에덴이 있지요. 그게 자기 고향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행복했었다라고. 난 지나고 나면 하나도 안 행복해요. 과거로 다시 가려나 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내가 어렸을 때 있었던 곳이지 거기가 특별히 행복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인간은 그 과거에 자기가 뿌리를 두고 이렇게 줄기로 큰 게 우리 인간이죠. 동물들은 뭐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고 현재가 바쁘니까. 그러면 미래는 뭐냐? 미래는 불안하기 그지없어요. 그리고 미래가 무한하다라는 거, 그거는 종교에서 굉장히 금기시해요. 인류는 계속 존재하고 또 있고 또 있고 영원히 멸망만 하지 않으면 영원히 간다. 계획돼서 언제고 시험 시간 끝났으니까 이제 문 닫는다. 벨 울리고 나간다. 이게 없어요. 그냥 영원히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가는데 불안해요, 사람은. 영원히 산다는 거에 대한 부담과 미래는 불확정적이기 때문에 미래라는 건 괴상으로는 술의 준이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과 공간, 시간천이 있고 그 다음에 공간지가 있은 후에 술의 준이라는 게 있어요. 미래가 있죠. 미래는 이유불문코 불안해요. 그래서 미래를 하나의 나를 기다리는 절대 낙원, 낙원의 조건을 나열해 봐라 해서 어떤 사람이 수백 가지를 써보고 그러는데 아무리 써도 낙원의 조건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이거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리 정신의 허상이에요. 과거에는 고향이 있고 미래에는 낙원이 있다. 과거에는 에덴이 있고 미래에는 천국이 있다. 극락이 있다. 이런 생각은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인류가 멸망할 수도 있어요.
또 오래 살 수도 있어요. 그냥 열려 있는 거고, 창조주는 창조와 동시에 소멸했어요. 이제는 인간한테 내맡겨진 거예요. 생명의 정의가 뭐냐? 생물학적으로 막 이렇게 생명체 신진대사가 있고 뭐가 있고 그렇지만 생명정의라는 거는 우주를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장치예요. 그러니까 그 장치는 어떻게 생겼다가 없이 그냥 진화에 맡겨놓는 거죠. 진화는 어떤 특정된 구조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방향만 있다. 자, 이거는 인격의 뭐에 해당될까요? 인격의 종류는 수백 가지가 있지만 그거를 주역의 괴상으로 줄여서 하게 되면 세 가지로 압축이 돼요. 그거를 삼달덕이라고 얘기하죠, 유교에서는.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데 셋째가 지성이에요. 동물에게는 지성이 있느냐? 그것도 나름 지성이지만 수준 함량이 미달이니까 굳이 지성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본능이다. 까마귀는 인간 어떤 웬만한 사람보다 지능이 높아요. 동물 중에 제일 높죠. 인간보다는 못하지만 돌고래는 지능이 아주 높고 IQ 120에서 140까지 되는데 현재 내 지능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거죠. 지능이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지능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점쟁이가 됐든 무당이 됐든 도인이 됐든 사람을 착 볼 때 세 가지를 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인간을 사랑할 줄 아냐 모르느냐.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남한테 돈 안 써요. 애당초 물질은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지 남한테 갖다 쓴다는 자체는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사랑이라고 생각하네요. 그거를 평생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쫓아다니면서 모든 걸 다 얻어먹으면서 혜택을 누릴 건 다 누리고 자기가 남한테 베푸는 건 전혀 없어요. 이거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자식은 유난히 사랑해요. 이거는 본능이지 사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특히 인간에 국한시키면 지성이 있어야 되고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ADHD를 가만 보면은 사랑이 없어요. 그리고 사랑 없는 사람, 그 사람과 1시간만 같이 있으면 사랑지로냐 아니냐를 금방 파악할 수 있어요. 즉 그 사랑은 그 사람의 영성이라는 게 존재하죠. 이 사람이 동물이냐, 동물 기능 외에 임의로운 기능이 존재하느냐. 완전히 판에 박힌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수의사 하도 돈을 안 써서 우리 만나서 경비 쓰는 건 더치페이를 하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그럼 난 안 나올 거야 다음부터. 됐다 그냥 나와. 안 써도 되니까. 그래 그러면 나오지 하고 나오는데 이 사람은 살아있는 모든 시간이 다 죄예요. 그런 사람이 의리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건데 뭘까요? 한 몇 초 정도 생각해 보세요.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용기.
용기의 정의는 미지의 세계에다가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포카를 10살 무렵에 배웠는데 지질이 한 번도 이기질 못해요. 왜냐? 과학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던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연에 내맡겨야 되는데 지성만 발달해가지고 내맡기질 못해요. 그러면 이제 선배들도 있고 또 선배들은 야, 너는 로또를 사, 로또. 도박하러 다니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형님은 도박을 하는데 바둑 두듯이 하고 원리를 따지려고 그러네. 도박에는 원리가 없어요. 그냥 내치려는 거예요. 사랑도 실은 눈치 보지 말고 자기가 사랑하니까 그 사람이 기억을 하든 안 하든 나는 저 사람 잠시라도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다. 이게 사랑이에요. 대개 부모들은 자식한테 한해서는 그렇게 해요. 근데 그거는 엄밀히 말해서 사랑보다 사랑장치죠. 본능이라는 건 거예요. 용기라는 건 뭐냐? 미지의 세계로 나아가는 거예요. 보장되지 않은 세계로 한 발 내딛는 거죠. 콜럼버스가 간 것도 용기예요. 그리고 생물이 진화하는 것도 해보니까 발전하는 경우. 적응하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바꿔나가는 것도 진화지만 아무 일 없을 때 새로운 세계로 나아간다. 이것도 진화고 그거는 여러 가지로 불리지만은 우리 인간이 보통 알아듣기 쉬운 표현법으로 하면 용기에 해당돼요. 인생에 모험이 없다. 그건 절반은 죽은 인생이에요. 안전하긴 하겠지만 모험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야 돼요. 그 모험이 우리 우주의 진화의 원동력이에요. 그게 없으면 진화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향은 안전하지만 고향만 생각하고 타향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한다면 정말 이 앞날에 우리 무한히 주어진 그 대자연의 포상, 이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우주로 나가야 되고 인간이 동물보다 낫다라는 건 동물보다 더 용감하다. 모험을 해본다. 우리 민족이 가장 못하는 게 모험 정신이 없어요. 우리의 지성 정신만 있죠. 지성이 있는 건 확실해요. 그러나 용기가 없어요. 그런데 미국인들은 특히 용감하지요. 그런들 6.25 때 18살 난 나이가 돼야만이 전쟁에 군인이 되는데 숨기고 17살 날 애가 숨어 들어가서 18살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거 뭐 조사하는 동안에 몇 달 걸리고 또 그 군인 형들이 너 이 새끼야 17이잖아. 너 아니에요. 우기다가 또 몇 달 가고 감춰놓고 해갖고 18살 되면 전쟁이 나가고 대학이 문 닫을 지경이었어요. 그 많은 젊은 애들이 한국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군대를 신체 검사에 떨어져서 뭐가 팔다리가 장애인도 아니에요. 뭔가 좀 띨띨하게 노니까 불합격됐는데 2명이나 자살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보내달라고 막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안 보내주니까 자살했는데 달이 과학을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어디서
고장나면 그건 죽는 건데 달에 혼자 가잖아요. 그 달의 정막 속에 혼자 간 거예요. 그래서 달을 이제 거기서 첫걸음을 디뎠고, 그건 이제 인류의 발자취인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진화는 없어요. 그냥 에덴에서 똘똘 뭉치고 살고 또 살고, 그거지 존재의 가치가 없어요. 자동 인형이에요. 자동 인형이라고 한 거는 판에 박혀 있다. 자유라는 것은 용기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죠. 그런데 종교라는 건 인류의 용기를 막아요. 막고, 그건 이제 교세 유지를 하기 위해서 막는 건데, 과학이 됐든 개척이 됐든 뭐든지 넓은 곳으로 나가는 건 다 막아요. 어렸을 때 우리 엄마는 안 그랬어요. 배고파 그러면 안 죽어 이거 먹고 학교 안 갈래 반도 그럼 가방 치워. 이래서 나 중학교 1학년 다니다가 못 다녔어요, 학교를. 내버려 둔 거예요. 네 멋대로 해라. 좀 진짜 아프단 말이야. 알았어,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거고. 아니, 6살 내가 진짜 아플 때도 있고 엄살도 있지만 그거를 그냥 안 죽어 했고, 그러니까 나 혼자 놀 길을 찾아야 되고, 나 혼자 버려진, 엄마가 버리려고 버렸겠어요. 식분 많지, 가난하지. 자꾸 나는 말도 많고 하니까 네 멋대로 하고 포기한 거지만, 미래가 있다는 거. 우리는 미래를 포기하면 안 돼요. 미래는 영원히 있어요. 돌을 닦는다. 그것도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정신이에요. 진화. 그것도 미래를 향해 나가는 정신이에요. 미래가 별 볼 일 없다. 그냥 다 요 품 안에 있는 거니까 고향 에덴으로 돌아가자. 나중에 천국에 감싸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라. 이건 금붕어예요. 매일 먹이 주고 물 갈아주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명체가 아니지요. 자동 기계지요. 생명체의 본질은 미래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자기 인생도 누구나 목표가 있는 건 좋아요. 그런데 목표는 형편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됐다 라고 하면 그 사람 인생은 이제는 미래는 없고 과거만 있는 거예요. 자동 인형이 되는 거죠. 최근에 과학 뉴스,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나 자신이 존재하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과학 뉴스를 봐요. 과학 뉴스 중에 굉장히 반가운 뉴스를 봤는데, 화성에 생명의 흔적이 발견됐어요. 잠재적 생명체의 흔적이라고 표현했는데, 잠재적이라는 건 과거에 있었다는 거죠. 과거에 화성에 생물이 존재했다는 엄연한, 지금까지 인류가 발견한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우주의 지구에서 기원이 됐는지 허공에 있는 건지 20가지 정도의 미생물이 발견이 됐어요. 그리고 그 다음 새로 나온 뉴스는 태양계 내에 여기저기 물이 많더군요. 그 소행성들을 일본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 소행성에 물이 흐른 자국들을 발견했고, 그것이 어느 별에 부딪히게 되면 물을 다 쏟아내고, 태양계에 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면 잠재적 생명체가 이게 얼마 전에는 화성에 산호가 발견이 됐어요. 산호는 바다 생물이죠.
그러니까 화성 전체가 한때는 바다였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요즘에 새로 발견된 그 미생물 흔적은 지금쯤 다 멸망했을지 아니면 화성원이 구석에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지 그거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르지만 과거에 생명체가 존재했다는 건 확실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앞으로 2년 정도 후에 그거를 가지고 오려고 그래요, 지구로. 지구로 가지고 오면 첨단 과학 장비를 통해서 그 구조가 더 정확히 밝혀지죠. 그러면 꽤 놀랄 만한 일이냐? 놀랄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우주 대자연계는 적당한 조건이 있으면 발현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이제 자기 조직화라고 하는 거예요. 바위를 보면은 빼죽빼죽하게 나와 있는 바위가 있어요. 그쪽에서 바람이 오는 거예요. 바람이 오면 빼죽빼죽해지는 뭐가 유리하냐면 바람을 갈라요. 갈라서 그 바위 전체를 보호해요. 그리고 미끄럼 마찰보다 굴름 마찰이 더 적다는 거. 이 얼음 위를 움직이는 건 미끄럽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유연성이 있는 거는 굴릴 줄도 안다. 그게 뭘 뜻하느냐 하면은 이제 이거를 물리학에서는 최소 작용의 원리라고 해요. 발현되기 무수히 많은 전 단계에서 적응하는 거예요. 바람에 부을 때 움직이지 않고 버티면 파괴돼요. 그러니까 조금 나부키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다가 또 자체 구조도 조금씩 가져나가요. 이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내부와 외부가 확연히 경계선이 그어지게 돼요. 경계선이 그어지면서 이 적응 능력이 향상되고 그 적응 능력이 향상되고 주기적으로 된다면은 이거를 발현이라고 해요. 생물의 탄생이에요. 이거는 신이 맺는 것도 아니고 자연의 구조상 그렇게 된 거예요. 오래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간판도 헝겊을 이렇게 되는데 도중도중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어서 전체가 오래 살아남고 또 구멍을 안 뚫으면 아예 날아가든지 어느 부분이 찢어지면 오래 된대요. 찢어지기 전에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내서 바람구멍을 통하죠. 이렇게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동한다거나 자기 구조를 바꾸거나 이렇게 적응해 나가는 거예요. 적응해서 자연계에 오래 남고 자연계에 생물이 태어날 확률에 대해서 누가 계산했는데 쓰레기장을 막 휘저었더니 거기에 벤치가 생긴 거나 같다. 그건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이 물질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조금이라도 적응 구조가 발생하면 그거는 유지가 돼요. 유지가 돼서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10층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2층에 올라가서 잠시 기다려요. 조건이 좋으면 또 3층으로 올라가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화한다. 진화가 안 될 때 멈춘 그만이에요. 그러면 지금 화성에 생물체가 발견이 됐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거기 화성에는 생명체가 우글우글 한다고 봐요. 그 큰 화성이 물이 마르는데 그게 물이 마른 이유도 생각해 봐야 되겠지만 그 생물이 처음 생겨서 많이 퍼졌을 텐데 그거 전체를 멸망시킬 만한 사건은 화성에 없었어요.
화성이 그냥 순탄하게 몇십억 년을 지냈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지는 건 이변이지만 화성이 벌 받은 거 아니에요. 그냥 자연현상이 그렇게 된 거고 현재 엄연히 미생물이 존재해요. 지금 미국 나사에서 계획하고 있는 거는 화성까지 한번 갔다 오는데 2년이 걸려요. 가는데 1년 걸려요. 거기서 또 2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그 전에 2021년에 화성에 로봇차를 보냈어요. 그 로봇차가 지금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화성 표면을 돌아다니고 있어요. 돌아다니면서 거기에 토양을 이렇게 포집을 해서 자체에서 분석해갖고 분석 결과로 지구로 전송하는 거예요. 그럼 과학자들이 연구하는데 그거보다는 가서 삽으로 떠오는 게 제일 좋죠. 그렇게 되면 그 속에 생물들이 우글우글 할 거예요. 그리고 더 야심찬 계획이 있어요. 목성의 위성 중에 유로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긴 현재 바다가 존재해요. 그 바다는 차겠지만 우리 지구도 어떤 화산이 폭발하면서 어느 열구가 형성이 되면 열구 주변에 생명이 발생하죠. 발현 구조가 생겨요. 지금 유로파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거기는 이제 탐색이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으로 귀납법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는 있다. 두 개가 있다면 N개가 있는 거예요. 지구엔 생명체가 있는 게 확실하고 화성에 또 생물체가 있으니까 우주에 두 군데의 생물체가 있어요. 두 군데가 있으면 세 군데, 네 군데 무한히 N의 개가 존재해요. 우주는 그런 존재지. 이걸 과거에 수염 있는 그 하나님이 다 있으라 해가지고 좋아요. 그렇게 있으라 해서 있었던 거 좋은데 그 대신 그 하나님은 없어져야 돼요. 그게 양자복사를 하게 되면 자기는 존재에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진화라는 거는 완성이 아니에요. 완성이 없어요. 잘 만들어진 생물체라 하더라도 더 나가는 거예요. 언젠가 진화의 끝이 있다. 그건 생명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생명의 기운, 용기예요. 그거를 철학이나 종교나 여기에서 말살시켜가지고 인류의 전진을 방해한다면은 지금 당장은 행복을 유지하는 데 좋지만 빨리 볼 때, 천년 만년 후를 볼 때 인류의 적이에요. 인간은 네 멋대로 나가서 마음대로 해봐라. 내가 수십 년을 교육이라는 걸 시켜봤는데 가장 잘된 애들은 내버려 두는 거였더라고요. 그 사람 전체를 몰라요. 웬만한 거 다 용서하고 용납하고 그러니까 점점 자라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방목이라고 하는 거죠. 자연계는 관여하면 안 돼요. 인류가 진화하는 거는 어린애들이 발전하는 것도 방목. 너는 아버지가 재벌이니까 네가 일할 필요 뭐 있냐. 그냥 쓰는 법이나 배우고 있으면 애는 인생에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해봐야 되죠. 미국의 어떤 재벌은 유서를 썼어요. 나 죽으면 걔한테 내 재산을 다 줘라. 자식한테는 한 푼도 주지 마라. 그게 왜 그럴까요? 애는 기계인간. 앞으로 로봇이 나오면 그렇게 되는데 양자 로봇이 나오게 되면 상황이 달라져요. 완전 자유를 갖는
로봇이 나오죠. 수학자 펜로즈가 구상하고 있는 생명의 실체는 우리 인간이 양자 로봇하고 다를 게 없다. 우리 뇌세포에 미세소관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영혼과 교감한다. 난 그 설을 100번 지지하지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는 좀 다른 문제예요.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는 신경생물학자들이 의식의 정체는 발견을 했어요.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 아니고 의식이 어느 범위 이상 넓어졌을 때 그거를 의식한다, 우리가.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식하고 호문크루즈에 해당되는. 그런데 인간은 여러 가지 지어내요. 아니, 친구 중에 무당도 있는데 이 자식이 그냥 만나면 이상한 소리 하고, 야, 술이나 먹어. 괜히 하지 말고. 그럼 또 키키도 웃으면서 같이 술 먹고, 자기가 무슨 사상을 갖고 무슨 신앙을 갖고 있는 건 좋지만, 과학을 포기하면 안 된다. 그리고 미래라는 거, 과거가 아무리 행복했어도 미래는 더 행복할 수도 있으니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인생이라는 거 행복을 위해서 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짐승도 행복을 위해서 사는데 생명의 진정한 그 본질은 진화예요. 새로워진다. 행복한 낙원에서 우리가 거기서 영원히 산들 본 영화 또 보는 거나 똑같아요, 그거. 요즘엔 영화들도 하도 엉터리라서 볼 게 없어서 본 영화 또 보고 어떤 건 5번씩도 보고 그러는데 인생은 그래서는 안 되죠. 새로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용기라는 것도 해보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유난히 용기가 없었고 남들이 볼 땐 동네에서 최고로 용감한 사람으로 봤지만 내 자신은 속으로는 벌벌 떨었어요. 초등학교 거기 아주 유명한 깡패가 있는데 난 그놈이 제일 용감한 줄 알았는데 그놈이 야 우리 학교에서 네가 제일 용감하잖아. 굉장히 고맙고 놀랬고 막 감동한 적이 있어요. 남이 볼 땐 그렇게 보는구나. 내 스스로는 부들부들 떨었는데 그렇지만 조금 커서는 무덤가를 향해서 가고 한밤중에 막 그 조폭들 막 칼부림 내고 막 돌날라다가 쌈터에 거기 앉아서 태평하게 술을 마시고 와서 부딪히고 밀어치고 그렇게 했어요. 멀쩡한 길 놔두고 어둠 이렇게 보면 저기 엄살한 놈들이 있는데 글로 걸어왔어요. 일부러. 왜냐하면 용기를 기르기 위해서. 용기를 그렇게 해서 10년, 20년 기르다 보니까 남들이 용감하다고 얘기했을 때 나는 속으로 그렇지, 지금은 내가 조금 용감하지라고 생각했어요. 인류가 용기를 죽이면 안 돼요. 그리고 운명 개척하기 위해서 매 점치는 놈이 있는데 그것도 궁상 맞은 거예요. 자기가 안 해본 짓을 해봐야 돼요. 그럼 인간을 사랑해보고 많이 알아야 되고 무엇보다도 용감해야 돼요. 용기라는 거는 주역의 괴상으로 뭘까요? 누가 뭐라고 그랬어? 거리천. 이거는 이제 하늘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틀려요, 개념이. 하늘과 하나님은 달라요. 의인화시키지 말고 그냥 자연의 현상. 이 우주는 살아있고 생물을 통해서 그 살아있는 기운이
비죽하게 발현되는 거예요. 그 발현하는 구조, 그거는 끊임없이 샘물처럼 솟아나는데 그 솟아나는 기운을 물질이 받아서 적당히 그릇이 생기고 그걸 착기임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소위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창발, 자기 조직화. 자기 조직화라는 거는 안전을 위해서 조직화하는 거예요. 원시 부족들은 순식간에 족장을 만들고 서로 힘을 합쳐요. 그것이 박테리아에서 발견이 돼요. 박테리아는 신경계가 없어요. 신경계가 지구에 출현한 건 5억 년 전인데 박테리아는 이미 38억 년 전에 연합전선을 형성해요. 그리고 신경계가 없는데 주변 상황을 파악해요. 그리고 의리 없는 박테리아가 있어요. 위험할 땐 피하고 먹을 거 있으면 달려들고 그런 거는 그 박테리아 그룹에서 왕따시켜요. 먼저 소멸해요. 먹을 거를 배분을 안 해줘요. 박테리아 때부터 그건 지성이 이상이에요. 그런 게 있는데 그 박테리아도 비겁한 박테리아. 그것이 38억 년 동안 남아가지고 나 터치페이 하면 안 나올 거야. 평생 안 쓰고 나는 내가 만약에 죽는다면 한이 되는 건 딱 한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을 위해서 많이 써주지 못한 거. 그게 내가 한이에요. 내가 좀 더 부자였다면 많이 쓰고 그 씀으로 인해서 인지를 만들 수도 있고 하는데 그거 못하고 그저 허덕이고 겨우 사는 게 안쓰럽죠. 그거는 외부에 대한 내 포부지만 안으로는 공자가 말한 그 무한대의 용기, 생물학자가 말한 진화의 원동력은 원자로처럼 품고 있죠. 건희천 쾌의 군자의 자강불식. 군자의 자강불식이라고 하는 거는 쉬지 않는다. 영혼이 강해질 뿐이다. 영혼이 넓은 세계로 나아가야 된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행복하게. 고향에 돌아가면 은퇴예요. 그게 은퇴. 다 뭘 적는 거예요. 내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행복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친구 찾아다니고 자기 와이프랑 같이 그날 즐기고 또 다음 또 어디 갈 데 없나 또 다녀요. 그러니까 돈도 절약되고 친구가 항상 새로운 스케줄 만들어주니까 와이프도 기쁘고 그러고 그 해 젊었을 때는 굉장히 훌륭했어요. 존경의 대상이었는데 몇십 년 있다 보니까 그 꼬라지로 됐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 무한히 뻗어나갈 힘이 없고 자기 자신의 이렇게 원을 작게 그려놓은 사람이에요. 큰 그릇이 되라. 큰 그릇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릇을 넓히려고 애쓰지 말고 그릇을 다 깨버리면 돼요. 틀이 없으면 그때 자기는 우주가 다 내 그릇이 되는 거예요. 장자의 철학도 그거죠. 이 하늘의 별이 다 나를 위한 장식이다. 난 대지 전체가 나의 무덤이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사는 걸 일컬어서 양심적으로 산다는 거지. 그저, 편안해지려고 각종 이유 갖다 붙여가지고. 끝없이 넓은 데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는 우주가 우리 앞에 주어져 있는데 그 우주를 개척하는 거. 이번에도
2년 반이면 화성에서 그거 떠갖고 오는데, 교단에서 그걸 막았어요. 막아서, 그거 떠오지 말자. 생물은 지구에만 사는 거지. 레이건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밖에 나가서 우주를 탐색한다는 자체가 죄악이다, 이거예요. 에덴 밖으로 나가지 말아라. 이게 그게, 생물이냐고요. 벌레지. 씩씩하게 삽시다. 한마디로.